간밤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어, 많이 온 거는 아니고, 조금 왔는데, 내일 모레하고 또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물은 안 퍼도 되겠습니다. 제법 많이 젖었어요. 이렇게. 이제 홍산 마늘인데요. 이거는 홍산 마늘은 본래 9월 15일 기준으로 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저녁부터 조금 심다가 10월 19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한 달 정도 늦게 심었습니다. 한 달 넘게 늦게 심었죠. 근데 이제 그 씨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한 3분의 1이 썩어가지고, 예, 마늘 이제 우리 먹을 거 구입하고 그랬었거든요. 다 밖으로 나가고, 씨까지 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샀습니다. 근데 이제 3분의 1이 썩어 있어가지고 안에 까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썩었더라고, 전체적으로. 성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작년에 그 마늘이 안 좋았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5월 달에 캐기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물에 다 잠겨버렸죠. 그래서 잘 키우는 분한테 산 건데, 예, 또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서마늘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 대서마늘 있죠. 그 잘 키운 사람한테 또 샀습니다. 우리 먹으려고. 그 모자라 가지고 그걸 이제 구하고 심고 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대서마늘은 더 늦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23일, 24일, 10월 23일, 10월 24일 이렇게 늦게 심었죠. 11월 달 되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심는 이유는 좀 많이 키워가지고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10월 중순 이후에 10월 말경에 심어 나니까 많이 안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풀이 많이 안 나요. 10월 말경에 심으면 풀이 안 난 상태에서 겨울이 나죠. 근데 9월 중순에 이렇게 9월 중순, 말, 뭐 이럴 때 심으면 11월 달에 풀이 엄청 나요. 그러니까 한번 뽑고 이제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말경에 이렇게 심으면 풀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늦게 심은 이유가 뭐냐면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이 좀 특이했었거든요. 작년에는 4월 달에 바짝 굽다가, 그러니까 가뭄이 막 땅이 적적 갈라지고 막 이러다가 5월 달에 폭우가 오고요. 또 여름 장마 오고 또 가을 장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겨울이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이 보세요. 겨울을 났는데 끄트머리가 거의 안 말랐어요. 완전 따글따글하죠. 거의 안 말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여기 춥거든요. 해발 한 400m쯤 되기 때문에 경남하고 경북하고 이게 경계 지점입니다. 합천 지역이거든요. 합천에서도 이제 산간 지역입니다. 해발 한 400m 되고요. 상당히 춥거든요. 그런데 끄트머리 하나도 조금밖에 안 말랐어요. 조금밖에. 뭐 말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의 현상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그리고 부직포도 안 씌웠죠. 부직포 못 씌워줘요. 말뚝을 막 박아놨잖아요. 페트병 꼽아놨죠. 이건 두더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더지가 너무 많아요. 산간지방인데 산이 되나니까 바로 위에 산이잖아요. 바로 뒤에가. 두더지 어마어마하게 이주해 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아요. 말지렁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한 7, 8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요 페트병 꼽아. 이게 한 2m, 3m 간격으로만 대충 이렇게 꼽아 가지고 위에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 2월 달에 2월 초에 또 장마 비슷하게 비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오고 진눈깨비 뭐 우박 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뜻해지니까 엄청 자랐어요. 또 어제 아랫개보다도 비를 조금 맞고 나서 그런지 상당히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아주 늦게 그 겨울 지날 때 아주 밑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인제 그 3월 달에 비가 조금 오다가요. 4월 달에 바짝 3월 말에서 4월 달까지 바짝 마르다가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폭우가 올 겁니다. 작년보다 더 심하게.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작년에 쭉 자라다가 거의 알이 다 차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5월 달에 폭우를 맞아 버리니까 이게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물을 먹고 더 자라니까 이게 터져 버려요. 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상품성이 없죠. 예쁘지도 않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보다 올해 겨울이 조금 더 따뜻했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폭우 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일부러 늦게 심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많죠. 일부러 늦게 심으려고 미루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또 11월 넘어가 버리면 싹이 잘 안 트는 수가 있으니까 그 10월 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 저쪽 들판에 보면 일찍 심은 곳 보니까 너무 컸어요. 그 나중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또 영하 4도 막 이렇게 영하 5도 막 내려갔거든요, 하루씩. 그럼 또 비실비실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따글따글해요. 겨울을 잘 견뎠잖아요. 그리고 내성이 생겨 있죠. 부직포를 안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루하루 정도는 영하 4도, 5도 내려가도 그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오면 그 따뜻한 곳에서 재기 때문에 여기는 또 산간지방이죠. 그러니까 한 2, 3도 더 낮아요.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뻥마늘에 벌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트무리도 뭐 하나도 뭐 거의 겨울 난 거라고 볼 수도 없죠. 이 정도인데 이거는 겨울 났다고 볼 수 없죠. 이 보세요. 끄트머리 하나도 이 마른 게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마른 게 없어요. 여기 홍산 마늘이고요. 지금 보면은 홍산 마늘 주화씨거든요. 저게 파릇파릇해요. 그냥 씨도. 그러니까 이게 늦게 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더 튼튼해요. 조금 이게 4월 말에서 5월 달에 막 폭풍 성장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커버리면 뻥마늘 될 가능성이 많겠죠. 벌어지고, 그죠? 이 보세요. 이 씨거든요. 주화씨. 새파랗잖아요, 이게. 이래 약한 것들도 마른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영양이 좋아서 그런가? 여기에는 이제 제일 먼저 유황하고 석회를 미리 뿌려 놓고요. 그 다음에 총 합해서 11가지인가 12가지 거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토양 살충은 님 케이크로 했습니다. 님 케이크는 거름 줄 때 같이 주면 되고요. 유황은 미리 뿌려 놔야 됩니다. 엉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양소하고. 유황은
살균이죠. 그래 그거 두 개로 했습니다. 님 케이크는 빼면 안 됩니다. 님 케이크는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그 토양 살충 살균은 그걸로 했습니다. 화학 농약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농약 이렇게 하니까 화학 농약으로 안 하고 님 케이크 막 이런 걸로 했다 하니까 그래도 하기는 했네. 그러면서 무농약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는 소리죠. 마늘은 국가연구기관에서도 농약 없이는 안 된다고, 흑색 썩은병, 뭐 곰팡이병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별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키워내는데. 그런데 그딴 소리는 하고 앉아있어요. 뭐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게 좀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애써가지고 그 댓글을 길게도 써놨던데. 자기 눈 찌르는 짓입니다, 그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토양 살충 살균 안 하고 위에 뿌리는 것도 저는 니모일, 할미꽃 뿌리우리물, 고사무리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이렇게 하죠. 그것도 1년에 하나하나 섞어 갖고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치기는 치네. 그것도 농약 아니냐, 무농약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주 그 말도 아주 비열하게 이죽거리듯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데나 이죽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굴 찌그러져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서마늘이에요. 대서마늘도 이거는 더 늦게 심었죠. 10월 23, 4일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컸어요, 이거.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 이런 거는 좀 불안합니다. 너무 컸어요, 이거. 너무. 이거.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심어도 이렇게 오히려 더 나아요. 많이 안 말랐죠, 대서마늘도.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 많이 안 말랐습니다. 이 보세요. 아예 안 말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끄트머리 아예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 늦게 심는 게 맞지 않나.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경북하고 경남 경계라고 그랬죠. 경북만 해도 엄청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늦게 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비 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추비죠, 추비는 제가 뿌리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에 갤럭시라는 게 있습니다. 랑베나이트로 만든 거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포대거름으로 줬습니다. 화학 비료를 안 썼어요. 이게 10년째 지금 이 밭은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입니다. 두둑 보세요. 엄청나게 높여나죠. 이거 폭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계속 두둑은 무조건 높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가뭄에 좀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분수호스로 다 깔아놨습니다. 가뭄이 오면 분수로 물을 풀려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와서 조금 힘든 게요. 그냥 가뭄도 따글따글 볶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물을 줘야 할 때는 분소수로 열심히 주고요. 폭우가 올 때는 물이 잘 쓸려 내려가게 머무르지 않도록. 논 같은데 배수 잘해야 됩니다. 논에는 배수가 안 되잖아요. 또 머금어 버리잖아요, 물을. 그럼 뿌리가 썩어요. 그럼 곰팡이병이 생깁니다. 작년에 뭘로 그 곰팡이병의 효과를 봤냐 하면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식용 베이킹 소다 있죠. 그거를 20리터에 100g 정도 타가지고 골하고 전체적으로 쭉 뿌려줬거든요.
베이킹 소다 그 왜 그렇게 했냐니까 우리 우리 화장실 같은데 타일 줄눈 있죠.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썰어 있으면 우리 우리 집은 빵 같은 거 잘 구워 먹는데 빵 구워 먹을 때 하고 쪽자 같은 거 할 때 쓰는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문질러 놓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물 싹 부으면 잘 씻기더라고. 그럼 이게 곰팡이가 강하지 않나 이래갖고 한번 써봤거든요. 고추에도 탄저병도 곰팡이잖아요. 일종의 균입니다. 균. 그래서 그 탄저병도 잘 안 오고요. 마늘에 흑색 썩은병, 뿌리 흑색 썩은병 있죠. 제일 무섭죠. 그러고 곰팡이병이 많습니다. 마늘, 양파, 대파, 잔파 전부 다 그래요. 대파, 잔파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 대파 같은 경우는 막 농약 구덩이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죠. 뿌리 흑색 썩은병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식용입니다. 베이킹 소다도 세제용이 있고 식용이 있거든요. 세제용이 있고 식용이 있는데 세제용은 표백제라든지 연마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 마시고요. 식용으로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퐁퐁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퐁퐁 이렇게 치죠. 예를 들어서 엽채소다 씻어 보세요. 거품 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락스 그거 엄청 오래됐거든요. 사용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텃밭 할 때 옛날에 17년 전에 텃밭 할 때도 그 주변에 엄청 쓰더라고. 저는 그 무서워서 안 썼는데 그것도 안 좋습니다. 안에 연마제하고 표백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씻으면 특히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펑펑 친 거 씻어 보면 거품 납니다. 거품 붙어가지고 다른 거 막 섞고 뭐 전착제 같은 거 더 섞었을 때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섞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찝찝하면 쓰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씁니까? 먹어도 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쓰시고요. 제가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농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안 치면 안 됩니다. 그 산꼭대기 이런데 이 스님들 절에도 농약 치는데 뭐 안 치면 안 돼요. 진딧물하고 새카맣게 붙습니다. 산꼭대기에도 그래요. 토양살충 살균 안 하면 밑에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감자 보면 압니다. 토양살충 살균제 안 쓰면 제일 독한 농약이거든요. 안 쓰면 구멍 다 내버립니다. 곰뱅이가. 근데 이제 토양살충 살균제를 농약으로 취급 안 하는 게 그게 이제 농약방에서 그 소독약이다 이래가 팔기 때문에 그거는 농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해놓고 농약 안 쳤대요. 그게 제일 독한 농약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지. 제가 할미꽃 뿌리우린물, 뭐 고사물인물 이런 건 한약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면 맛있습니다. 비료 같은 거 많이 쳐보세요. 작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재료들 야채들이 쓴맛을 내죠. 비료를 많이 준 거를 전부 섞으면 그러면 바로 쓴맛 납니다. 그러니까 쓴맛을 속이기 위해서 조미료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들은요 쓴맛 없어요. 우리 조미료 안 쓰거든요. 조미료 아예 없습니다. 우리 집은. 왜냐하면 쓴맛이 안 나요. 작물에서. 그러니까 다 넣고 오히려 단맛 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래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키운 것만 가지고 국 같은 거 끓여보세요. 쓴맛 안 나요. 단맛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 드시면 되겠습니다.